오늘은 어제 내가 작성한 그 글 읽기, 논술 읽기 다 알고 있는 거죠. 요령에 대해서 보고 관련한 지문을 한번 훑어보자고. 이 지문은 2020년 고1 11월 모의 문제인데 요즘은 개념들이 없어, 그지? 너무 너무 어렵고 학년의 구분이 없어. 어? 이렇게 내면 되나? 자, 지금부터 한 2, 3분, 한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지문을 5달러이지? 정신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봐.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봐. 종훈, 너도 시간을 줄 테니, 3분을 줄 테니까 이 지문 읽어봐. 전종훈, 내 말 들려? 전종훈, 너도 지문을 읽어봐, 빨리.
자, 다 읽었죠? 전종은 내가 질문, 이제부터 질문 하나 해볼게. 이 글에서 주제어가 뭐야? 응? 차이, 어? 차이입니다. 차이. 서현 양은? 저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개월 전에 했으면은 개념이라고들 얘기했을 거야, 그지? 응?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만들지. 차이지, 차이. 어, 예문은 현대 철학자, 구조주의 철학자 들레즈 많이 들어봤죠? 들레즈의 차이의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은 전통 서양 철학은 동일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철학이야. 그런데 들레즈는 그것을 반박하면서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개념을 설명한 거야. 그래서 현대 철학을 차이와 다양성의 철학이라고 그래. 들레즈는 그 다양성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이란 단어에 주목을 하면서 차이를 구분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개념적 차이와 차이 그 자체 구분해가지고 그 내용이야. 근데 이렇게 철학적인 물음을 담고 있으면 어렵죠, 그죠?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핵심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어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작성을 한 거야. 어제 3시간에 잤지. 12시 넘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하도 낮잠을 자서. 그래서 한 거야. 한번 읽어볼게. 읽어보면서 봐. 어떤 의미인지 크게 봐야 된다 그랬죠. 인간은 지식 체계의 형성을 위해 개념을 필요로 하는데 개념이란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해 얻어낸 보편적인 관념을 말한다. 이게 개념의 den정이죠, 그죠? 이러한 개념을 통해 체계와 기준을 머릿속에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근대 사상가들이 있었다. 그때의 철학은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의미를 정해놓으면 획일화되죠, 그죠? 고정된 사고지.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야. 노랑이면 노랑, 빨강이면 빨강. 그치? 그래서 서양의 사상을 이성 중시의 사상, 동일성의 사상,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 이양대립적인 사상. 그래서 들레즈 그리고 가타리는 이러한 서양의 모순된 사상 개념을 해체해야 된다 그래. 해체라는 개념을 얘기했어. 그래서 그 들레즈와 가타리는 해체주의 철학자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가 이거죠. 서양의 제국주의가 동양을 침탈할 때 동원했던 방식이 서양은 문명, 동양은 야만, 백인은 우월, 흑인은 열등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부법적으로 획정을 시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월한 백인 서양이 열등한 동양 또는 아프리카 흑인들 동양인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제국주의 침탈의 명분이었어. 이거를 예리하게 꼬집은 그 아랍권 철학자가 그 누구야 그 오리엔탈리즘을 쓴 그 누구지? 갑자기 하여튼 그죠? 저는 하도 많은 게 들어가서 생각이 안 났다. 좀 있으면 생각나. 하지만 들레즈는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없다는 전제하에
세상을 개념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개별 대상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차이의 철학을 제시했다. 이 다양성이란 말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야. 차이와 다양성. 그러니까 이것만 파악하면 되지. 그러니까 항상 개념을 파악할 때는 유개념, 반대되는 개념 이런 쪽을 같이 아우러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 첫째 단락만 가지고도 기성 철학은 다양성에 대립되는 동일성의 가치를 중시하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을 중시하는 반면에 들레즈는 이거를 거부한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차이를 설명하기 시작해. 조금 이따 글을 보게 되면 차연이란 말도 있어. 차이란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들레즈는 차이를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로 구분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차이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때 개념적 차이란 개념적 종차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종차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죠. 여기를 보면은 어려우니까 이런 내용을 줬어. 여기 가로치고 예를 들은 건 선생님이 쓴 거야. 종차는 뭐냐? 상위 개념에 속한 동일한 층 위의 하위 개념들 중 어떤 하위 개념이 다른 하위 개념과 구별되는 요소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종적 차이라는 게 뭐야? 이게 예를 들어서 과일이란 상위 개념의 하위 개념인 사과와 배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속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종차는 뭐다? 대상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속성이란 말이야. 종차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의 상대적 다름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 백인과 흑인. 이게 다 종차 관계적이죠. 응?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 상대적인 다름. 백인은 흑인보다 우월하고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개념적 차이는. 그 차이를 갖는 거야. 그리고 들레즈가 말한 차이 그 자체란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대상 그 자체에 절대적인 다름이 있단 말이야. 고유한 뭔가가. 그걸 우리 인정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런 어려운 말들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금의 보편적 일반적 특성은 짠맛이나 흰색 등으로 볼 수 있는데, 그죠? 짠맛, 흰색. 이러한 특성은 소금과 설탕의 맛을 비교하거나 소금과 숯의 색깔을 비교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겠죠. 즉, 소금과 다른 대상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소금의 개념적 차이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금이라는 개념으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각각의 그 입자들은 굵은 소금, 가는 소금, 뭐 태양에서 말린 뭐 그건 고추인가? 뭐 무슨 소금, 뭐 이런 것들이 천일염 소금, 뭐 이런 것들 그 입자마다의 염도와 빛깔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죠? 어떤 소금 입자들은 다른 소금 입자보다 조금 더 짤 수도 있고 흰색이 조금 더 밝을 수도 있다. 이때 각 소금 입자가 가지는 염도, 빛깔의 고유한 정도 차이에 해당하는 특성이 바로 개별 소금 입자의 차이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일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죠? 획일화된 수업 같은 경우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전부 다 일제 강점기 때 입었던 그 까만 옷들을 입히고 머리를 거의 빡빡에 가깝게 자르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는 차이가 전혀 인정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학생들 잡아내기 되게 쉽지. 그지? 머리 짧고 일단 까만 학생복을 입었으면 그냥 학생이야. 그죠? 근데 고딩, 중딩 나오지? 그걸 안 입고 사복을 입었더라도 머리 짧으면 둘 중에 하나지. 군인이든 학생이든. 그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딱 규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개별 그 대상들이 갖고 있는 그 미셀라니한 그 차이들을 어떤 범주로 다 획일화시켜서 다루게 된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그 가치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함몰시켜 놓지, 그죠? 우리 거기에 따라서 점점 더 획일화되고 고착화되고 거기에 수긍하고 뭐 이런 거야. 구조주의 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예리하게 보면서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오로지 성적이,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선생님. 오로지 성적을 가지고 그 학생을 우수하다 또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와보면 뭐야, 박태환처럼 수영 잘하는 애도 있고 김연아처럼 스케이팅 잘하는 애들도 있고 이정우인가 걔처럼 야구 잘하는 애들도 있고, 그죠? 어? 다 가치가 있는데 사람은 저마다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오로지 써먹지도 못할 그 학벌, 학교, 성적 가지고 다 재단시키는 이런 것들이 기성 철학에서 말하는 관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들레즈는 개념적 차이로는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이 파악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개념적 차이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된 결과로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그죠? 상대적인 개념이란 말이야, 그죠? 남성이라는 말 단어 홀로 존재할 수 없지. 여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들레즈는 개념이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되면 어때? 남성과 여성의 그 레즈비언 레즈비언하고 또 뭐 있지? 이상한 애들 있잖아, 그지? 남성인들 여성인들 남성인들 이런 애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죠? 어? 그럴 수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건데, 그죠? 어? 우리하고 다만 다를 뿐인데 그걸 그 다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런 게 소수자 문제하고 결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어? 그러니까 기성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소수자들을 인정을 안 하지, 그죠? 그 가치를. 응? 또한 들레즈는 개념이 개별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상을 개념에 포섬시키는 상황이나 개념에 맞춰 세상을 파악함으로써 세상을 오로지 개념의 틀에 가두는 상황으로 이랬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뭐야? 1984. 그죠? 거기서 사임 나오고 그러죠. 언어를 가지고 언어가 사고를 규정한다고 언어를 좋은 언어로 다 바꾸고, 그치? 그런 것들이 수능에서도 지문이 나오고 논술에서 나왔었죠. 그죠? 그게 다 이런 얘기들이야.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리 정해둔 개념에 부합하는 개별 대상은 좋은 것으로, 그렇지 못한 개별 대상은 나쁜 것으로 규정되는 개념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개념의 폭력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1984 소설이지. 한편 들레즈는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작용 원리를 반복과 강도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이게 수능 지문이니까 복잡하게 만들려고 쓸데없이 이런 거 넣은 거야. 4달러 같은 거. 필요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지? 논술에서 중요한 단락은 어디야? 2단락과 3단락이지.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단락은 어디거다? 3단락에 다 있지, 그죠? 그 단락에 집중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단락에 이 도입부하고 이 내용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일반적으로 반복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들레즈가 말하는 반복이란 되풀이하여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강도란 계량화, 정량화하기 힘든 개별 대상의 고유한 크기이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아노로 같은 악보를 반복해서 연주한다고 할 때 각각의 연주는 결코 동일할 수 없으므로 연주가 반복될수록 연주자와 관객 모두 연주마다의 서로 다른 강도를 느끼게 된다. 즉
각각의 연주는 차이 자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들레즈에게 차이란 반복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강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음악에서 나올 수 있지. 재즈와 요즘에 그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요즘의 어떤 음악들하고, 그치? 요즘의 음악들은 아주 딱 정해져 있지, 그죠? 딱 고착화되어 있잖아, 음으로. 재즈는 뭐야?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다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재즈를 들어보면은, 선생님 재즈 CD가 한 천장돼. 재즈를 잘 듣는데, 들어보면, 그런 느낌들을 너무 지울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그 재즈 뮤지션 중에 그 마약 환자들이 많지, 그지? 자기를 기분을 못 이겨가지고 막 하고 그러잖아. 대표적인 게 그 유명한 그 누구야? 갑자기 뭐라 하면 생각들이 안 나. 그 유명한 누구야? 오늘 왜 이러지? 그 미소년이 아주 나중에 마약으로다가 늙어버렸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차이 자체란 반복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강도의 차이란 말이야.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지, 그치? 미세하게. 응? 그러니까 그 음악을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어제의 음악과 오늘의 음악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가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을 필요로 하며, 그죠? 개념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지식체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념은 인간에게 필수적이야, 그죠? 개념은 뭐라 그랬어? 생각의 틀이라 그랬죠, 그죠? 개념이 없으면 우리 생각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지. 들레즈도 이와 같은 개념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건 아니야. 다만 그의 철학은 개념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면서 이 세상을 개념으로 온전히 규정하려는 기존 철학자들의 사상을 극복하고자 한 거죠. 획일적으로 어떤 고정된 그릇에 담아내는 거를. 철학의 시선을 넘어 개념에서 현실 세계의 대상 자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그때그때 차이가 나고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대상을 단지 개념으로 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성적 1등하는 애는 그 1등하는 쟤는 우수생이라 그러나 모범생이라 그러나 뭐 우등생이라는 개념으로만 보잖아, 그죠? 근데 걔가 갑자기 또라이 짓 하고서 이상하게 되는 애들도 있고, 그지? 비록 선생님 옛날처럼 많이 놀았지만 나중에 개과천선해서 공부해가지고 뭐 또 되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참 웃기지? 1학년한테 이런 주문을 주면 애들이 멍하지 않겠니? 일단 이거 왜 이해가 안 될까 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치?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 1학년한테 이런 거를 막 내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을 찾는 거지. 열심히 문제풀이 하는 거지. 응? 자, 이걸 가지고 참 어려운 내용을 갖고 있는 거야. 응? 들레즈 가타리하고 어려운 난해한 철학자들이야. 응? 천계고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 나중에 살 필요는 없고 저 도서관에서 한 읽어봐. 두어 장도 못 나가. 아주 난해. 응? 리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자, 이걸 가지고 이 예를 가지고 이제 독해에 대해서 이제 쭉 어떻게 논술 지문을 읽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줄게. 물론 상대적이지. 일단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를 봐야 되지, 그죠? 훑어로 읽은 다음에 이제 분석해서 읽어봐야겠지. 그래서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알아내야 되겠잖아, 그죠? 지문 전체를 빠르게 스캔하듯이 읽으면서 글 전체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피는 게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일단 주제어가 뭔지부터 아까 물었듯이, 그지? 주제어를 개념으로 파악하면 안 되지, 그지? 차이에 대해서. 주제어는 상위 개념을 다루고 있기에 그만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지녔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질문 이해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글쓴이는 주제 개념을
정의와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그지? 예시, 정의 내리고, 그죠? 어? 그러니까 예시, 정의, 그것도 모자라면 비교, 이런 쪽으로 다 설명을 한단 말이야. 이 부분을 읽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논술에서 발문의 물음에 주제어가 들어있는 때는 문제될 게 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글을 읽고 주제 개념을 담고 있는 핵심 어구를 찾아야 된다. 그죠? 이때 주제와 제재, 화제의 의미를 잘 알고서 둘을 혼동하여 주제 개념을 담은 핵심 어구를 잘못 파악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학생들이 많다.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쓰는 애들이 태반이고, 엉뚱한 제재, 화제를 가지고 그걸 주제로 확대해서 그래서 쓰는 경우도 태반이고, 이렇다고 했어. 그치? 예문에서 제재에 해당하는 단어는 개념이고 주제어는 차이로, 글의 주제는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들레즈의 차이의 철학이다. 글 내용은 서양 전통 철학과 들레즈 철학의 차이의 차이를 동일성의 기준을 따라 대상을 규정하는 보편관념으로서 인간의 지식체계를 이루는 인식틀인 개념과 관련적 고찰함으로써 각각이 동일성 대 다양성의 가치를 따르고 있음을 밝히는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읽고선 아까 그 글만 읽더라도 분명히 다른 지문에서 전통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그지? 동일성에. 어? 그러니까 이걸 읽고선 이게 이 동일성, 다양성, 이게 두 관점이잖아, 그죠? 요거에 따라서 그걸 펼쳐내면 되겠지. 어? 두 번째 포인트는 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것이 글 전체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지. 지문 속 글 내용은 숨겨진 어떤 뼈대를 가지고 있다. 분석하며 읽는 것은 이것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뼈에 살을 붙이고 그 살에 옷을 입힌 것이 글의 모양새다. 이것은 마치 정장을 차려입은 것과 같아. 그죠? 그 옷을 벗겨내거나 살을 찢어내지 않고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단단한 뼈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눈으로 엑스레이를 찍듯이 글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말이다. 밑줄 친 부분이 그 뼈대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중심 단락을 봐야 되겠지? 어떤 글이나 그 뼈대를 파악하는 것이 그 글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작업이다. 전체적인 통일된 큰 줄기를 파악하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부분은 저절로 분명해진다. 이게 안 된다 그랬어, 여러분들. 전체를부터 봐야 되는데 부분에 확 들어가서 함몰되고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나 부분적인 내용을 모르면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 큰 줄기를 파악할 때 그 글의 주요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보통 복잡한 내부 구조가 있겠다. 따라서 글을 잘 읽으려면, 즉 잘 이해하려면 그 글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뼈대를 찾아야 하겠죠. 글은 단순히 부분을 모아놓기만 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하나의 통일된 의미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글의 중심 생각, 즉 뼈대를 찾기 위해 힘쏟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글쓴이가 글을 통해 풀어가려는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고 글의 의미는 파악될 수 있다. 그 전제로서 중요한 단어, 핵심어를 찾아 글쓴이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아까 중요한 단어, 차이, 개념적 차이와 차이 그 자체. 그 핵심은 하나는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단어를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단어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죠. 파악하는 것이다. 예문에서 단락이의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 단락삼의 개념의 폭력, 단락사의 반복과 강도라는 핵심어가 그것이다. 단락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논술 같은 건 큰 틀에서 보니까. 따라서 이 단어들이 글의 뼈대를 이루면서 글의 중심 생각을 구성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절대 이 단어들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것으로 그 의미 파악의 귀결점이 동일성과 대다양성에 있음 또한 놓치지 않을 것이다. 쭉 글을 따라가 보면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중심 문장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논술에서 그 글에서 핵심만을 찾아가지고 그럼 그 글의 결론이 되겠지. 그것들을 서로 제시문으로 견주어 보면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주제 개념을 따라 관점별로 그걸 가지고 논증 지시어의 물음에 맞게 답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심 문장을 찾아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명제를 찾기 위해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명제, 중심 문장을 찾아서 그 내용을 명제화해야 돼. 명제는 이어서 설명하지만은 그래 결론이야. 판단이지. 결론에 해당하는 거야. 무엇이다. 그 내용은 하나로 함축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일단은 글 속에 중심 문장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서 나머지 문장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문장을 이해한다. 해야 한다. 거의 모든 단어가 그런 것처럼 문장들도 대부분 이해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아 비교적 빨리 읽으면 된다. 그런 문장들은 독자 입장을 따를 때 어떤 게 어려워? 중요한 문장들은 대개 첫눈에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해석하기 힘든 문장들이지. 그죠?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있고 그런 문장들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피해가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다른 문장들보다 더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글쓴이에게는 중요한 문장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일 수 있다. 그런 문장이 가장 크게 신경 쓰면서 읽어야 할 내용이란 말이야. 글쓴이의 시각에서 볼 때 중요한 문장은 자신의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견해들이 드러나는 문장들이다. 글에는 글쓴이의 논리적인 주장 외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 어떻게 그런 견해를 갖게 되었는지, 왜 자신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을 수 있다. 또는 글쓴이가 사용하려는 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는 다른 사람들이 쓴 글에 대한 관한 이야기, 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연관 있는 자료를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글쓴이가 전하려는 내용의 핵심은 글쓴이가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중요한 주장과 왜 그런가 하는 이유다. 따라서 뚜렷하게 눈에 띄는 주요 문장들을 찾아낼 때까지 결코 글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된다. 집중해야 돼. 핵심어를 집중하면서. 중요한 문장을 파악하는 것은 독자 스스로 해야 할 몫이다. 자신이 이해한 단락과 이해할 수 없는 단락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독자라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들을 파악할 수 있다.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알려고 하는 것은 글 읽는데 가장 근본적인 태도다. 많은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간다 그랬지. 얼버무리고 거기에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장을 찾아내는 또 한 가지 실마리는 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그 단어를 통해 좀 더 주의해 읽어야 할 문장을 발견할 수 있다. 의미를 잘 모르는 문장이 나타나면 그 문장에 있는 단어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단어가 명제를 만들 수도 있고 명제를 보고 중요한 단어들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를 알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명제를 파악할 수 있고 글의 결론, 글의 주장, 문장 속의 명제를 파악하면 중요한 단어를 찾았다는 뜻이다. 중요한 문장은 보통 그 글의 주요 논증 속에 있다. 그래. 주장과 근거, 그리고 그 논증의 전제나 결론 속에 들어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일련의 문장들을 파악했다면 중요한 문장들을 잡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을 찾아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잖아. 명제화한다는 거예요. 명제로. 이제 중요한 문장을 찾았다고 하자. 다음 단계는 중요한 문장 속에서 명제를 발견해야 한다.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명제를 발견할 때 논증의 방법을 추론도 해야 된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중요한 거야. 명제를 발견한다는 건 뭐야? 그 중요한 문장들이 무슨 뜻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냥 갖다 베껴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문장을 이루는 단어들, 특히 중요한 단어들을 해석하여 명제를 찾을 수 있다. 명제란 하나의 핵심 관점을 겨냥하는 판단의 진술로
글의 핵심이자 글의 순수한 추격을 담아 논리적으로 진술된 의견이다. 한마디로 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간략하게 해서 막 달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구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장황하게 막 썼단 말이야. 그걸 한 문장으로 하면 그런데 지구는 둥글다. 그걸 막 이렇게 이래저래 막 사례 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야? 지구는 둥글다. 이런 게 명제인 거야. 명제는 뭐야? 핵심은 명확해야 되는 거야. 그죠? 명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장들, 즉 중심 문장을 찾아 명제로서 간략히 밝히게 되면 글의 의미는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항상 명제로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한 거야. 다음은 예문 속 핵심어와 중심 문장 그리고 이를 명제로서 정리한 것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글 내용을 핵심을 담아. 자, 봐봐. 서양에 이게 없지만은 얘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 이거부터 보자. 들레즈 차이는 뭐야? 차이 그 자체를 말하고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대상 자체의 절대적 다름이 말하는 거죠. 거기 보면 개별 대상을 반복해서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감각적인 강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이걸 이 글내용 이걸 이 중요한 문장을 가지고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면은 차이는 대상별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현실대개의 대상은 세계의 대상 개념적 차이는 규정될 수 없는 다양성을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를 함의하는 거야. 요걸 찾아내는 거야. 요 결론이지, 그죠? 얘를 대립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서양 전통 철학에서 차이는 개념적 차이고 개념적 종차관계를 통해서 파악되는 대상들의 간의 상대적 다름을 말하죠. 이것은 명제화하면 뭐야? 대상 고유의 무슨 뜻인지 파악하면 개별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상을 동일성이란 개념의 틀에 가두어 판단하는 함으로써 개념적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이 중요한 문장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겠죠. 그죠? 어?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좀 더 나가보자. 단어들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핵심어를 찾는 것과 문장들 속에서 명제를 찾는 것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명제를 찾을 때 살펴보아야 할 문맥이 더 길다. 특정한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 주변 단어들을 활용하듯이 의문이 가는 문장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문장들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단어든 명제든 처음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한 부분을 통해 점차 해석해 나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복잡한 문장들은 보통 하나 이상의 명제가 있다. 그죠? 복잡한 문장에서 각기 다른 명제들을 모두 추천하지 못했다면 중요한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요한 걸 다 찾아서 명제한 다음에 걔들을 정리해보면은 그것이 논증이야, 논증. 이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복잡한 문장을 찾아 그 속에 주장하는 것들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라.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열거하고 관련주와 설명해 봐라. 자, 재밌는 얘기야. 글쓰기는 왜 글이 어렵냐면은 글을 쓰면서 같은 명제를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란시키는 거야. 딴에는 자세히 설명한다고 해서. 단순히 단어만 읽고 그 안에 있는 명제를 보지 못한다면 똑같은 문장들을 각기 다른 명제로 파악하는 일도 생길 수 있지.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2는 4와 4 마이너스 2가 그냥 써야 되나? 어떻게 됐지? 이거 4는 2의 2배 또는 2는 4의 절반이라는 상반된 개념으로 다르게 표현한 수학 똑같은 의미의 명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죠?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 근데 이걸 전혀 다르게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문장으로 했을 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수능 자료 해석 문제에서 이런 거, 이 부분 때문에 애들이 절절매는 거야. 알겠지? 같은 의미인데도. 이게 왜 같은 의미에 그러는 거야? 단어가 다르면
의미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독자는 그 간단한 방정식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똑같은 의미의 명제라도 다르게 표현한 것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같은 주제에 관해 여러 글을 읽는 논술지문 읽기에서도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각기 다른 저자들이 다른 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유사한 글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이걸 찾아내는 거란 말이야. 언어라는 것을 꿰뚫고 그 속에 담긴 같은 의미의 중요한 명제를 찾아낼 수 없다면 관련 있는 글들을 서로 비교할 수도 없죠. 그죠? 서로 다른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저자들의 의견이 같지 않다고 오해하거나 서로 다른 의견인데도 서술하는 언어상 닮은 점이 있다는 이유로 그 차점 구분하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그죠? 잘 파악하란 말이야. 항상 명제화시켜서 보란 말이야. 문장을 읽고 그 속에 있는 명제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명제가 표현하는 내용을 체험한 적이 있는지 또는 그 명제와 자신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는 거야. 이를테면 자기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파악하기 쉽지. 아까 같은 경우도 그죠? 들레즈 철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까 전통 철학과 차이와 독일성의 철학과 다양성의 철학의 차이 그런 것들을 알면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쉬운 거야. 그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명제라는 일반적인 진리를 설명해보는 방법이다. 있을 법한 경우는 상상해보는 것도 실제적인 예를 드는 것처럼 좋은 방법이다. 아무튼 그런 거야. 자, 명제화 시키라고 했어. 항상. 그래야 서로 견줘서 볼 수 있어. 그래서 논증을 찾아라. 논증이란 명제들이 순서대로 연결되어 하나의 결론에 이른 것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명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논증은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단락 가운데 있는 문장 몇 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의 단락이 하나의 논증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단락이 모여 하나의 논증을 형성할 수도 있다. 주장과 근거, 결론과 전제의 글묶음인데 그 나아가는 과정까지를 빈틈없이 채워놔야 된다 그랬어. 글의 중심 문장을 찾아 이것을 명제로 밝히면 그것으로 논증을 구성하는 문장으로 기술될 수 있는데 이것이 글 전체의 요약이자 글쓴이가 글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논술에서 제시되는 지문이 의 핵심 논지이자 글의 결론은 그렇게 해서 간략히 정리된다. 라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그 내용을 들레즈에 따르면 명제로 바꿔. 현실 세계의 대상은 개별 대상을 반복해서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감각적 강도 차이로 인해 다양성의 가치를 지닌다는 거야. 그죠? 일단 중요한 건 다양성의 가치를 지닌다는 거야. 결론. 그 이유는 뭐야? 근거는 차이는 대상 자체의 절대적 다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동일성을 따르는 개념적 차이와는 의미를 달리하기 때문에. 다 정리됐지. 여기 한 얘기야. 이 얘기야. 알겠어?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이 내용을. 응? 어렵나?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핵심어를 찾아. 주제가 뭔지부터 봐. 그죠? 그 다음에 글을 뼈대를 찾아. 그 뼈대를 찾아내면은 핵심어와 중심 문장이 들어있겠지. 그죠? 그걸 찾는 거지. 그런 다음에 추려야 되겠지. 첫째, 중심 문장을 찾아. 중심 생각을. 그런 다음에 그 중심 생각을 명제화 시켜보라 그랬죠. 그죠? 정리하라 그랬지. 간략하게. 그러면은 글의 뼈대는 논지는 다 들었나? 그래서 글을 쓰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집약하려고 하면 논증으로 주장과 근거의 글묶음으로 묶어내면 된단 말이야. 그죠? 어? 이 내용도 복잡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파악하면 뭐야? 아까 되겠지. 중요한 거는 여기 다 있다 그랬잖아요. 특정 단락에. 그러니까 나머지 중요한 단어들을 다 끌고 와서 여기다가 두어가지고 버무려서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죠? 다른 것들을. 그런 거야. 얘는 읽어보고